네, 오늘 준비한 곳은 이제 그 고급 주거 단지로 봤을 때 뭐 사실 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네.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네.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위를 네.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한남더위 하면 사실 되게 너무 멀다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고급 주거 단지의 어떤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남더일은 총 600세대고요. 벌써 12년이나 된 이제 빌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고급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011년 1월에 준공이 됐고 주차는 세대당 2.88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에 프라이빗하게 가려져 있는 단지다 보니까 겉으로 보셨을 때 이제 옥수동 쪽에서 한남동 쪽으로 넘어가실 때 오른쪽 편에 하얀색으로 된 네. 이제 빌라처럼 보이는 이제 아파트 단지죠. 위치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한남대교 건너가면서부터 보이는 곳인데 이제 뭐 네. 겉에서 봤을 때는 뭐 살짝 좀 안 보이기도 하고 네. 약간 저층 아파트 단지로 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유심히 보시면 또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매봉산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인원 한남과는 다르게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어서 선호하시는 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건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 네.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원래 그 대학교 부지를 이제 매각하면서 여기 이제 고급 주거 단지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제 한남동이 약간 부촌이 되게 된 네.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계단형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런가 보죠. 네, 아무래도 경사도가 있는 부지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네. 그런 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숨겨져 있는 한남더일의 진짜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유명한 일본 조경 디자이너가 이제 조경을 했기 때문에 네. 프라이빗한 만큼 그 동네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조경 안에서 산책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약간 뭐 일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이 세대 구성 한번 볼까요? 세대수 구성을 보면은 이제 26평, 74평, 뭐 85평 이렇게 가장 주력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세 개를 오늘 좀 분석을 좀 해주실 거죠? 네, 세대수가 가장 많아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문제의 85평. 문제의 85평. 네, 왜 문제의 85평인지는 이따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6평부터 한번 볼까요? 26평 하면 사실 뭐 네. 이제 일반 아파트는 뭐 방 3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3인 가족들도 살 수 있는데 네. 이 구성은 약간 조금 3인 가족에게는 맞지 않는 어떤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남더일은 특이하게 26평의 작은 평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1인과 2인만 거주하라고 되어 있는 평면이거든요. 네. 26평을 현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아일랜드 식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구조적으로는 좀 산만하다고 느껴졌고요. 네. 지금 이쪽에 이제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이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게 네. 2011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요즘 건조기가 올라가게 되면 뒤쪽에 이제 샤시를 막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제 가스 보일러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일랜드로 조리대의 역할을 수용하면서 이제 식탁으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26평이지만 뭐 김치냉장고나 이런 거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냉장고 자리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복도에 있는 첫 번째 방이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벽으로 막고 네. 이제 방문이 달려 있는 타입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이문으로 평소에는 오픈해 놨다가 방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제 닫을 수 있게 이런 옵션을 넣어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폴딩도가 이제 너무 크고 이제 그러니까 철거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네, 아예 없애버리시고 그냥 오픈해 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아파트 평면에서도 보면 이제 책상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방은 이제 어떤 1인의 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재의 공간으로 사용해라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아트월을 대리석으로 이제 꾸며놨지만 작은 평수에 이제 너무 큰 이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2개예요? 네. 2개 있을 것 같은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굳이 화장실을 두 개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안방 침대 앞쪽으로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북박이장이 수납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때 네. 굉장히 뭐 고급스럽게 해놓으려고 막 뭔가를 나눠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납력을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더일은 우리나라에 이제 10년 전에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은 선도한 그런 평면인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뭐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연습장이라든가 실내 골프 연습장뿐만 아니라 실제 골프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카페라든가 네. 뭐 독서실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돼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가령 26평 안에다가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이런 큰 욕조를 넣어놨는데 과연 26평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욕조를 얼마나 사용하실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고요. 기존에는 다이닝 공간이 이제 아일랜드 형태로 자리 잡혀 있었는데요. 네. 엄연히 다이닝 공간을 주고요. 근데 대신에 다이닝 공간 이제 서재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노트북을 올려놓고 업무를 보신다거나 그리고 다른 타입에는 주방을 가릴 수 있는 접이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26평에는 그런 접이문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26평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의 간격이 이제 가깝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실용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할 때 조리 냄새가 바로 이제 소파에 배인다든지 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중간에 미닫이 중문을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세탁기와 건조기 공간이 창문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가전들하고는 좀 안 맞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쪽에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벽이 이쪽에 배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일랜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리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주방을 좀 더 키웠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방에 이제 잡다한 것들을 넣어놓는 팬트리로. 팬트리 공간으로 네. 활용을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구획을 나눴고요. 제가 소파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제 TV를 샤시 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지만 네. 이거는 뭐 이쪽으로 소파를 배치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아트월 자리로 TV를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공간을 다이닝 공간 겸 이제 서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가 배치를 했고요. 네. 수납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쪽은 이제 책장 겸 수납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이 굳이 두 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안방 화장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드레스룸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온전히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아늑한 안방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가 넣습니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소음 관련해서도 이제 침대에서 뭐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바꿔놓으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좀 주거에 좀 편리할 것 같은 네. 그런 구성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아까는 서재가 이제 하나 온전히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서재라기보다는 약간 좀 다이닝룸처럼 돼 있기 네. 때문에 저기를 뭐 이 구조 그대로 해서 서재처럼 꾸밀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거주자의 어떤 조금의 취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A. 네. 네. 두 번째 안도 있네요. 네. 주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거실을 이쪽으로 배치하시고 이제 이쪽을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방하고의 동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또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해서 다이닝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네.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배치가 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방과 이제 다이닝 공간이 동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배치가 더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실과 다이닝룸을 이제 뭐 좀 스위치하는 이런 개념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 26평은 이제 뭐 1인 가구나 아니면 뭐 이제 신혼부부 정도 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좀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 평형이 뭐 메인은 아니니까 조금 더 큰 평수도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지금 이제 3D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포 사진인데 사실 이 어떤 뭐 금액대나 어떤 뭐 이런 유명세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보이는 게 바로 느껴지고 이렇게 바꾸면 아까 보여드렸던 3D가 이런 이미지로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거실에 다이닝룸을 꾸미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4평형 때 구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방이 4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이닝룸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구조가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래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곽 쪽을 이렇게 보시면 뭐가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네. 있고 이렇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설계상으로 뭔가 외관을 신경 쓰면서 이제 평면이 구성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평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기역자로 보이는 이
이것이 이제 선반으로 돼 있는 어떤 선반 오픈된 선반장이더라고요. 집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게 좀 어색하네요. 뭔가 네. 좀. 근데 이게 뭐 어떤 집은 없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있기도 하고 이런 옵션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을 경우에 이제 저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네. 그렇죠. 뭔가 좀 애매하네요. 어디 하나 벽으로 좀 막혀 있으면 뭐라도 놓을 텐데 그냥 네. 중간 복도 같은 거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아기 있으신 분들은 저쪽을 이제 아기가 오픈된 공간에서 놀고 있으니까 뭐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공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46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가지의 이런 조금씩 다른 평면도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가 있고 없고 뭐 그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뭐 외관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74평형이다. 네, 그럼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D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발장 공간대로 들어와서 신발 쪽 팬트리 공간이 있죠. 네. 그리고 주방 쪽 팬트리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현관 쪽의 팬트리장과 이제 주방 쪽의 팬트리장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74평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잡혀 있고요. 다만 팬트리장에 대한 공간이 네.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곳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쪽에 있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거대한 이제 선반장이 복도 아트월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집은 이제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텅 빈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집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개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쪽에 키친, 다이닝, 리빙 이 순서대로 있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이게 구조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봐도 전혀 구조상으로 이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은 이제 뚫려 있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서 두 공간을 방을 크게 쓰시는 집도 있었고요. 네. 이제 이거는 옵션 차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안을 보여드리면 현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에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땐 이쪽에 팬트리장이 있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신발장 공간이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풍족한 이제 신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평형 대비 좀 기존은 좀 작긴 작더라고요. 신발장이 좀 네. 작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띄어져 있는 파티션 개념의 가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아래쪽에 벽난로를 두셔도 되지만 뭐 네. 벽난로가 없어도 되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다이닝 공간이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아트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주방을 뒤쪽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다이닝 공간을 이쪽에다 둔 이유가 생기거든요. 네. 동선이 아무래도 좀 가까워진 부분이 있고요. 74평 정도 되면은 보조 주방이 하나 있을 법도 한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조 주방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이닝 공간이 되면서 제가 이쪽에다가 주방 팬트리 공간과 세탁실 겸 보조 주방을 이쪽으로 제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냄새나는 요리를 하실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간단한 요리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런 구조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누군가가 있든 가족 구성원이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마주 보고 네.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구조가 이런 구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쪽 방이 이제 오픈돼 있으면 좀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쪽을 미닫이 중문 같은 거를 두셔서 네. 이제 거실 샤시와 통하게 맞바람이 통하게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안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신 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평형에서는 이제 시안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바꾼 거는 이제 중간에 있던 그 중앙의 어떤 선반 같은 거를 바꾸신 거하고 이제 주방 쪽을 방향을 또 바꾸시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수납 공간도 만들고 이제 보조 주방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A 안이고 다른 안도 또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주방 방향이 또 바뀌었네요. 거실도 바뀌고. 네, 주방 방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중심에서 모이는 게 예를 들어 소파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소파를 두어도 이제 동선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주방에서 요리해가지고 바로 네. 다이닝 공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동선. 네. 네. 그러니까 동선이 잘 맞죠. 기존에 이제 소파 자리를 다이닝 공간으로 바꾼 시안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주방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요. 이제 아까 A 타입에서 보셨던 주방
플러스 이제 리빙과 다이닝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현관 팬트리장이 2개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발 같은 거를 수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팬트리장 온전히 살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야 실용적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지금 두 안 모두 이게 70평대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어떤 네. 뭐 확연하게 어떤 구조가 많이 바뀌고 그런 건 없네요. 네, 한남더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허물어 주시는 벽이 많이 없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야는 불가능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74평은 이제 중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주방 구조나 이제 다이닝 방향이나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딱 픽스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변화에 좀 한계는 있다. 네. 아,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배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취향에 맞춰서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D로 보여드린 거를 이제 이미지화를 하면 이제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이제 원래 비포 모양인데 사실 좀 여기가 좀 휑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는 게 문제일 네. 것 같은데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이닝룸으로 꾸밀 수도 있고 이런 벽을 공중에 떠 있는 벽 네. 같은 것도 이제 시공이 가능해서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아예 그냥 거실로 만들면 다이닝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평형이 이제 85평형인데 여기가 이제 뭐 문제의 85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사무실에서 이 평면을 보면서 단점을 생각하는데요. 85평은 제가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단점이 보이지가 아, 않습니다. 단점이 없어요. 네,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남더위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85평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구조에서 거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구조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조가 좋은지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순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평을 제가 현관부터 왜 이것이 옳은 평면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지 않는 공간에 팬트리 수납장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평수가 크다 보니까 주방으로 가는 동선이 멀다 보니까 이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까지 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발장이 이제 양쪽으로 있어서 수납력 문제 없고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아트월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배치되어 있고 세탁실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공간이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 평면상으로는 공간이 방처럼 보이지만 이쪽은 사실은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는 거죠. 주방 쪽 팬트리 공간. 네.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는 대면형 아일랜드와 다이닝 공간과 거실 이런 배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 스타일에 딱 최적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불편함이 없는 네. 그렇게 되게 짜여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를 제일 먼저 네, 10몇 년 전에. 네, 아파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 보면은 원밸류도 그랬지만 이제 보통 이런 평면에서는 안방을 이쪽 끝 부분에 그렇죠. 두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작은 방들을 두는데 이 안방을 중간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점이 뭐가 생기냐면 복도에서 봤을 때 방문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안방 공간에 들어가면 재미난 공간으로 순환식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파우더룸과 이제 수납장이 자리 잡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북박이장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방 화장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끝방에 이제 조그맣게 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납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도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방 2개와 이제 작은 방 하나가 작은 방은 아니죠. 그렇죠. 뭐 평수 큰 자체가 방 크니까. 3개가 네.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킹 사이즈를 넣어놨는데 여유가 있네요. 네, 네. 여유가 있죠. 킹 네.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도.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뭐 문제가 오히려 없는 평형 같아 보이는데 이제 네.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세탁실이 보조 주방 겸 세탁실로 돼 있는데 진짜 온전히 런더리 룸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이 방처럼 그냥 돼 있었는데 네. 이런 진짜 팬트리장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안방을 보시면 기존에 욕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많은 분들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거고요. 네. 안방 욕실에 이쪽에 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창을 봤는데 옷이 보인다? 환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장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오히려 드레스룸 공간을 이쪽에다가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실에서 섰을 때 저 복도 끝에 벽이 막혀 있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 공간을 열 미닫이로 수 있게. 이제 열 수 있게 공간 구획을 해드리면 이제 맞바람도 불 수 있고요. 바로 복도- 창문이 또 보이니까. 네. 아마 여기가 막혀 있는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명을 켜고 계실 텐데 네. 이쪽으로 오픈되어 있는 뭔가 이런 공간을 주면 좀 더 쾌적한 이건, 네. 환경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좀 느낌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주방이나 거실 쪽은 뭐 건드릴 만한 게 뭐 크게 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네. 수정이 있을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연식에 따른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된 주방이나 자재에 대한 색깔이나 이런 쪽으로만 업그레이드 하셔도 네. 전혀 문제가 없는 평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안방에 화장실이 사실 뭐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네. 환기나 뭐 이런 뭐 습기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좀 구성을 좀 외곽으로 좀 뺀 거, 그리고 이제 복도가 좀 어두울 수 있으니까 맞바람 칠 수 있는 구조로 좀 바꿔 주신 거, 뭐 그런 거 정도의 이제 팬트리 일부 좀 수정하는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워낙 또 고급 주거 단지기도 하고 해서 네. 이 설계를 할 때 이제 주력 평형은 좀 과거에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좀 여전히 지금 봐도 좀 괜찮은 구성으로 짜지 않았나라고 저도 뭐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게 비포인데 뭐 지금 봐도 사실 뭐 기존 구성이 뭐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네. 않고 뭐 되게 광활하게 넓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리하는 분이 뭐 이제 거실에 있는 분과 뭐 대화도 잘 될 수 있는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이닝 공간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렸고 사실 이게 드레스룸이 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정도 평형대에도 뭐 충분히 넓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금액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옷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이제 안방 화장실 공간이었거든요. 네. 안방 화장실 공간을 옆에 이제 조그마한 작은 방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을 이제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도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중간에 미닫이 문을 만들면은 이제 열어놨을 때 통풍이나 아니면 어떤 뭐 밝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즘에는 많이들 이렇게 하는 추세인가요? 네, 요즘에는 많이 하는 추세예요. 런더를 좀 아예 만들어가지고 네. 네, 여기서 뭐 다림질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여기서 스타일로 돌리고 뭐 바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 정도 수정하면은 한남더일은 충분히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남더일의 이제 가장 뭐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평형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뭐 이 한남더일 뭐 어떤 곳이라고 이제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201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지금 2023년도에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도 네. 전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구조를 띠고 있는 걸 봐서 굉장히 잘 지어진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가 이제 노후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6평과 74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좀 변화가 필요했지만 85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 단점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가 있는 현장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85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 조금 재미가 좀 덜한 거. 네네네. 그래서 26평과 74평은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그런 네. 현장이고요. 85평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방 부분이나 이제 뭐 런더리 룸이나 뭐 저쪽 끝방에 대한 네.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한 10년이 좀 넘었고 이제 안에가 좀 대리석 위주로 좀 돼 있다고 네. 말씀을 아까 해주셨었는데 그것도 그러면 어떤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어떤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취향 차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대리석을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올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한남더일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 아무리 올드하다고 하지만 인테리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 색감은요. 자재들도 썼을 네.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좀 살려가면서 네. 약간의 좀 보완을 하는 정도의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벨로더스의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어찌 보면 뭐 가장 뭐 부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일 내부 인테리어와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내가 꼭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도 늘리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실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드린다는 점에서 저희가 영상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